다초점을 이제 새로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게 딱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신이 없다. 현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고3 고3 학년 개념이 없고 지금 19살 학년 개념이 그러니까 다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 반말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고 형, 누나, 동생 뭐 이런 식으로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설명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니까. 일으킨다겠다. 무정부에서부터 자다 차 타고 오면서? 네, 차 타고 오면서 자다 와가지고. 많이 해봤지? 네. 회장님이네. 네, 제일 높습니다. 여기서. 네. 경선이었습니다. 간선제로. 학교장이 자치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대표로 오시더라도 아이들 의견을 듣도록 인사권만이라도 어떻게 좀 빼주면 안 되냐. 인사권까지 애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냐. 아, 거기서 인사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래 배치 뭐 이런. 안녕하세요.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그 사이에 잠깐 못 뵀습니다. 오늘은 민주공대 그 원래 취지에 정말 맞는가 싶은데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교육,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꿈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원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그러면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지금 이제 그런 주제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름의 몽실학교라는 이름의 학교에 계신 분을 무려 3분 이 민주공대 사상 최고의 지금 인원을 모셨습니다. 꽉 차도 우리가 이 책상도 바꿨습니다. 3분 모셨는데요. 우리 높은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준 몽실학교 청소년자치회 위원장인가요? 회장인가요? 회장. 예, 우리 한혜준 회장님, 그 다음에 김현주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 네. 지난번부터 헷갈렸어요. 김현주 선생님, 이한솔 네. 선생님 이렇게 3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3분 네. 자기 소개를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교육 교사고요. 지금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실학교랑의 인연은 처음 몽실학교 생길 때 초창기부터 이제 교사로서 있으면서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초창기부터라면 이제 몇 년이나 되셨어요? 4년. 4년 동안 쭉 4년째 계셨네요. 예. 길잡이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몽실학교에 파견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길잡이 교사를 하시다가 하여간 현재는 파견이라는 형식이 바뀌었지만 계속 초기부터 네, 지금도 반영. 길잡이 교사 겸 중학교에서 그다음에 몽실학교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또 선생님. 네, 저는 의정부에서 초, 중, 고 다 졸업해서 청년이 됐고 그다음에 성공회대 공부하고 있다가 맨 처음에 김현준 선생님이 저를 비몽사몽 토론회라고 해서 이 몽실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 저를 초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몽실학교라는 곳과 인연이 계속 맺어져 있었고 지금도 역시 길잡이 교사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몽실학교에서 마을대학이나 아니면 마을교육 공동체 쪽으로 같이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실학교에서 선장한 청년들이랑 같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는 안 불리시나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길잡이 교사 겸 그러시죠? 네, 직원입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우리 한혜준 회장님. 저는 꿈틀자유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몽실학교에서 학교법 과정인 유자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청소년 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들어가서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예준입니다. 굉장히 동안 중에도 더 동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몇이세요? 지금 19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학교에 그걸로 따지면 고3이죠. 고3 정도 네.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개를 듣고 나서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개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 듣는 단어, 처음 듣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저만 해도 이렇게 모셔서 그 전에 조금 공부를 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저것 여쭤볼 테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몽실학교가 뭐예요? 그게 학교예요? 또 몽실은 왜 몽실이에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학생은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거를 한번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몽실학교는 처음에 태동이 2014년에 4.16 사건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교육이 거기서 이대로 4.16이라고 하면 세월호. 세월호.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교육이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들을 지역의 혁신학교 선생님, 대안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아이들을 불러서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교육이 뭐고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 교육이 뭔가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친구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마을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2015년에 저희가 꿈이룸 배움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꿈의 학교 예산을 받아서 꿈이룸 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북부청사가 이전한 건물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프로젝트 학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학교 이름이 꿈이룸 학교였고 그 공간에서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 공간을 그러면 청소년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리모델링 되고 난 이후에 몽실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몽실학교로 500명가량의 아이들이 방과 후하고 주말에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고 유자청처럼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몽실학교 공간에서 주중 낮에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한 5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일반 공교육 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러면 언제 와서 몽실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방과 후에 학교를 끝나고 몽실학교로 와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시간에 굳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몽실학교라는 공간을 우리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마을 프로젝트나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창업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게 지금 의정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경기 북부 친구들. 자기가 막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떻든 직접 와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그 가까운 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올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네. 우리가 흔히 대안학교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안학교하고는 뭐가 달라요? 대안학교는 정말 공교육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공교육을 포기한 아이들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인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몽실학교는 공교육과 대안교육 그 사이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 친구들도 와서 우선 중간에 그럼 공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몽실학교는 그런 뭐 인정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네. 인정을 받는 또 특성이 활동에 있는 대한 건가요?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지고요. 또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걸 계속 이어가자면 대안교육 진영과 공교육 진영 사이에 굉장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의정부 지역사회 안에서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공교육 친구들이 다수긴 하죠. 뭐 한 90%가 공교육 학교 학생이면 한 10% 정도가 뭐 유자청 친구들이나 아니면 꿈틀 자유학교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대안학교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뭐 학교가 일반 학교고 공교육 학교고 대안학교고 이 차이를 좀 넘어서서 다 같이 그냥 몽실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으로 계속 묶여 나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안교육이나 지금의 혁신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삶을 담는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저희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는 그걸 선택해야지만 아이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아이들도 방과 후나 주말에 그런 교육과정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주도해보고 만들 수 있고 지역에서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간이기도 대안학교는 하죠. 대안학교라는 길로 가기 위해서 훨씬 더 본인이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죠. 가족이 훨씬 더 좀 큰 결심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일반 학교 제도에 있으면서도 대안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네.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누리게 된다. 졸업을 해봤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대안학교와의 차이점은 제가 다닌 꿈틀자학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도 많고 한 것도 많지만 좀 더 그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몽실학교에서 큰 판에서 뭔가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는 것은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좀 더 몽실학교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뭔가 지역과 마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학교 친구들,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저처럼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도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안학교보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대안학교 가는 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접근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특징은 뭐가 있어요? 가령 뭐 그럼 지역에서 오히려 더 뭐 다양하게 한다든가 지역과 더 결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대안학교의 차이라든가 특징은 뭐가 있죠? 대안학교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간에 이제 대안학교가 가져왔던 것들의 확장이겠죠. 확장으로 보면 된다. 추구했던 예. 것들의 더 확장이고 또 다른 대안학교의 시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 학교 밖과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시도들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몽실학교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획 운영에부터 참여하는 그런 학교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도 어쨌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고 어른들이 이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시하는 판이라면 어쩌면 몽실학교는 그 기획부터 아이들하고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안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운영하고 그 공간에 대한 운영까지도 아이들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학교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간의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들이 가져온 판에서 좀 더 확장된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접근하기 쉽고 다양하다는 것 말고 오히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핵심적인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좀 실제로 더, 다녀보셨으니까 그때랑 좀 더 비교해도 그 대안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배움이라든지 추구하는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몽실학교예요. 근데 자기 주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넓은가요? 아무래도 대안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제가 스스로 직접 짜보는 경험을 했다면 몽실학교는 좀 더 큰 개념이잖아요. 큰 학교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곳은 약간 학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을 운영하는 방법 또한 배우고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다가 조금 나왔고 유자청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더 큰 어떤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뭘 실험해보고 큰 공동체를 해본다 이런 것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젝트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가령 유자청 이런 것도 프로젝트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일단 유자청은 몽실학교 안에 있는 학교 밖 과정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에요. 그건 뭐 유자, 귤 이런 거예요? 유유자적 청소년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 네. 약간 유유자적하는 삶 그리고 유유자적하는 청소년. 네, 그래서 더불어가는 삶 이런 것들을 좀 꿈꾸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모인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함께할 프로젝트와 그리고 각자 할 개인 프로젝트도 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뭔가 운동 시간도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운동 시간을 시간표에 넣고,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공부도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페미니즘 수업 시간도 넣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끌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유자청은 유유제덕 청소년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종의 그룹이고 네.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정해서 하잖아요. 네, 주중 낮에. 주중 낮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자청이 아니고도 공교육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와서 하는데,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아까 지금 뭐 페미니즘도 말씀하시고 등등 했는데, 아 그런 것도 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몇 개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일단 유자청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 배운 농사라는 프로젝트예요. 글로 배우는 농사? 네, 일단 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된 게 저희 유자청에서 재작년에 GMO 식품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꿔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면 책으로 농사를 공부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스스로 나온 아이디어. 거예요. 네, 아, 이거 회의를 해보자. 통해서 예. 함께 얘기를 한 건데, 글로 농사를 배워서 저희들이 직접 몽실학교 옥상에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키워서 나중에 옥상 영화제라는 형태로 이제 옥상에서 함께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저희들이 먹거리에 대한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농사한 걸 토대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글로 네. 배우는 농사 프로젝트이고, 하나만 더 말씀해 줘 보세요. 조금 전에 옥상 영화제, 네. 네, 그런 것도 프로젝트인가요? 네, 옥상 영화제는 작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뭔가 마을에 좀 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문화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면서 매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가 끝난 뒤에는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전시하고 배운 걸 나누는 약간 그런 형식의 프로젝트를 작년에 진행했었고 올해도 그걸 이어갈 예정.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하신 프로젝트하고 이 프로젝트는 각각 프로젝트별로 몇 명 정도나 그 무슨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최소 숫자 몇 명이어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 어떻게 프로젝트는 되나요? 지금 유자청에서 함께 다 같이 하기로 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라고 자기 본인의 성장,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시간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프로젝트는 각자 하는 거예요? 네. 네. 오. 각자 두세 명이 모여서 하고. 이거는 이제 학교 밖 과정의 친구들이 만든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이제 3월에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간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네. 아까 예준이가 말했던 거는 학교 밖 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해준 거고요. 지금 몽실학교에는 50가지 50개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 종류만 말씀드리면 마을 프로젝트와 챌린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창업까지 시도해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더해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직접 탐구하고 교과를 공부하고 또 소논문까지 써내는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도 만들어내고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둥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초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함께 뭐 생태 인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함께 뭐 초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활동도 우리 하고 놀이도 몽실학교 하면서 학생 네.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이 같이 한다 이거죠? 네. 네, 둥지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한 50가지 정도의 프로젝트가 지금 한 번에 다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하면 돈도 좀 많이 들겠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의외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만든 과정이고 예산 계획도 직접 하거든요. 아이들이 회의를 예산까지 짜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프로젝트마다 이만큼 돈을 줄 테니가 아니라 전체 큰 몫으로 큰 예산을 잡아놓고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그거를 다 n분의 1로 가져가서 그 예산상에 맞춰서 자기가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산부터 뭐 과정 이런 것까지 다 주도를 해야만 이렇게 가능한 거고, 아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학습 방법들이나 아니면 만약 강사가 필요하면 직접 섭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하는 청소년들 입장과 또는 교사들 입장에서
야, 이 프로젝트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참 굴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르죠. 말은 많이 다르죠. 서로 바라보는 어려움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뭐가 어렵고 여기서 볼 때는 뭐가 어려운가요? 일단 학생의 어려움부터 네. 네. 뭐가 차이가 나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일단 몽실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게 뭐 말은 좋지만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자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갈등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간에 아, 경우에 따른 좀 어떤 사람 빨리 가려고 하는 데 있는 그런 내부적인 네, 것들을 그렇죠. 조율하는 그런 게 어렵다 그리고 이거예요? 워낙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동체를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하다 보면 몽실학교가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같이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좀 예를 들어 생기부의 목적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몽실학교는 되게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그러기 어려운 친구들은 중간에 많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겠구나. 네. 그런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면서 약간 그 프로젝트의 힘도 살짝 사라지게 되는 그런 중간중간의 어려움들이 프로젝트가 있는 것 그러니까 막상 시작되면 이게 살아남는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좀 어떤 거는 그렇죠. 길게 많이 살아남고 어떤 건 그렇지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살아남기도 하는데 예. 그 처음에 시작한 인원과 끝날 때 박수치는 인원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야, 이 프로젝트라는 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어려움이 뭐다? 이건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연극 프로젝트를 길잡이 교사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극이 사실 각 학교마다 하나씩 꼭 있는 동아리잖아요. 근데 여기 왜 동아리 선택 안 하고 이 몽실학교에 와서 굳이 이 프로젝트 선택했냐라고 네.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동아리에 가면 정말 연극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몽실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극을 함과 동시에 마을과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을 극장, 뭐 협동조합 극장에 가서 공연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아까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안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서로 간의 그런 공동체 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사들도 분명히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단지 프로젝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간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전체 몽실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몽실학교 전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몽실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이런 등등 이렇게 나눠서 막 얘기를 할 때 야, 이게 좀 몽실학교에서 이런 길잡이 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지만은 하니까 특별히 이런 게 더 고민인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몽실학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학년제거든요. 물론 초등만 특화된 프로젝트도 있지만 초등끼리도 무학년제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마을이나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자기 흥미와 욕구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관학이 협력하는 모델이에요. 그 세 가지가 사실 공교육이나 혁신교육 어디서도 도전하지 않은 그 세 가지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무학년제의 어려움, 그다음에 흥미와 욕구에 따라 전혀 다른 아이들이 모였을 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를 사실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엄청난 교사들의 기다림과 헌신과 그다음에 교사들이 지켜봐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게 만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 공교육 교사인 저에게도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여기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다른 곳과 좀 다른 네, 어떤 다르죠. 이 교사로서 네네.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고 여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람들 친구들하고. 친구들의 관계 둘 다 그런 관계가 좀 다른 것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인 이제 민관학 협력 모델인데
교육청이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들을 해나간다라는 게 이 셋의 경험도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소통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교육은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지 아이들을 함께 기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소통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길잡이 조금만 더 교사.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길잡이 교사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학교에 있던 분들이 파견돼서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일단 학교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여기고요. 저는 파견이 아니라 파견이 이제 아니라, 교사도 네, 지원한 교사도, 네. 자원이에요. 자원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마을 청년들이고요. 마을에서 아무것도 아니는 아니고 네네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직책이 흔히 없는, 얘기하는 네네. 교사 자격증이 아닌 네.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다 길잡이 네. 교사로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처음부터 몽실학교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청년이 됐고요. 이 네. 청년들이 다시 길잡이 교사가 돼서 이 몽실학교에서 굉장히 젊은 물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직접 또 길잡이 교사 역할을 또 훌륭하게 수행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성장하진 않았지만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길잡이 교사를 하게 됐고, 지금 아까 한 말씀하신 때 500명 정도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이대는 지금 몇 살부터 몇 살이죠? 그 500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길잡이 교사는 인원이 현재 그 500명과 50명이에요. 50명. 네,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60, 있어요. 60 60대까지 까지. 있어요. 음. 그 마을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교육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있고,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이런 거 섞여 있죠.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으로서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우 네. 이런 것으로서 완전히 내가 그냥 노력봉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직업인으로서도 가능한 그런 처우를 보장받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네. 처음부터 길잡이 교사에 그 하겠다고 모여드신 분들은 순수한 이제 자원봉사로 처음에 모였고요. 근데 그렇게 자원봉사로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속 하면 가능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가기는 수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중에 이제 길잡이 교사 수당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현재도 조금씩 받고 있어요. 현재는 예. 조금씩 받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맡은 프로젝트 때 나오시고 월요일마다 또 길잡이 교사 회의가 있어요. 예. 그때 또 나오시고 네. 그 다음에 행사 있으면 나오시고 수시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길잡이 교사 수당이죠. 근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예산을 짤까 길잡이 교사끼리 서로 결정을 해요, 모여서. 그래서 예산 중에 이 정도는 길잡이 교사 수당으로 하자.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청년들에게 이 길잡이 교사 수당을 몰아주자.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받지 말자. 이런 것들도 길잡이 교사 안에서 결정하죠. 아까 프로젝트 하는데도 야, 그거 돈 많이 들겠는데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길잡이 교사 이런 등등은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과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걸 여쭤.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 현재로서는 다 이제 경기도 네. 교육청에 되는 거죠. 네. 아까 해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서로 간에 기다려야 줘야도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속도도 맞춰야 되고 당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몽실학교 그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왕따, 뭐 폭력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우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그런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어떤 소통의 단절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생각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이러면은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 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폭력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 몽실학교에서 그런 일은 없는데 몽실학교에서 왜 그런 일이 없냐면 서로 갈등이 아예 없고 싸움이 아예 없고 이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갈등도 생기고 서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생기지만 그거를 이제 해결을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른 때와 다르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좀 더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폭력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 유자청 같은 경우에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있죠. 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문제로 다시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나 보죠? 약간 그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자청도 그렇지만 몽실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좀 막 놀던 애들도 몽실학교에 오면 그 분위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서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네. 몽실학교에서는 좀 더 따뜻하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예. 막 밖에서는 욕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여기서는 왠지 욕을 안 굳이 안 하게 해도 되는. 욕을 안 하게 되고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몽실학교 오면 그 자기가 학교에 있을 때와 되게 느끼는 이 공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일반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갖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꼭 그렇게 요새 뭐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저희 몽실학교에서는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고 있고요. 몽실학교의 길잡이 교사분들을 저희가 별명으로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네 뭐라고 불러요? 평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솔방울, 그리고 여기는 얼룩. 평어를 쓴다는 건 어떻게 평소에 말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 얼룩. 얼룩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안녕 저한테도 얼룩 그래요? 밥 먹었어? 안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라고 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나이의 관계가 생기고 제가 예를 들어 얼룩 선생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권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서로의 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저희들은 같이 동의를 해서 그럼 서로 평어를 나이가 차이인데 맘먹으면 좀 그렇지. 저한테도 그래요. 평어를 쓰면서 좀 서로를 존중하고 약간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배워가는 입장으로 같이 하자라는 그러니까 취지에서- 식사하셨어요도 아니고 안녕 얼룩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가 아니죠. 같이 밥 먹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처음 보는 사람들은이나 저 엄마 어색하죠. 아빠들은 좀 황당하겠네요.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좀 예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서로에 대한 관계나 존중은 존중은 다른 문제죠. 다 충분히 되고 있다고 오히려 느낀다 이거죠. 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평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몽실학교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런 다음에 뒤로 돌아서 아이 저거 밥 잘 먹었나 뭐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네. 무엇보다 그 왕따 문제나 아니면 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몽실학교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계시는 것들과 몽실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뭐 교사로서 몽실학교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주민이 그냥 함께 마중물터에서 물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 공간을 같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만약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정말 옛날 농촌에서 누가 싸우면 같이 모여서 그 문제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화해가 먼저고 같이 대화하는 게 먼저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점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신 학생이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간의 주인처럼 받아들여주고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 존중해주고 학교에서 누가 제일 센 거예요? 선생님이 센 거예요? 학생이 센 거예요? 학생이 셉니다. 학부모가 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몽실학교에서는 학생이- 아이들이 세죠. 아까 시작할 때 말씀 들어보니까 자치회가 다 틀이 잡히면 뭐 인사 결정도 하고 뭐 모든 걸 그럼 예산 결정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쓸지 쓸 거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지금은 의논을 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이나 아니면 실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예산- 이미 네, 실 운영을 그러니까 규칙이나 뭐 심지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물어봤었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업체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5번씩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이 실을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가 아이들에게서 나와서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 업체에서 혹시 뭐 맛있는 거를 막 가져와서 위원장한테 몰래 갖다 준다든가 혹시 그런 거 그런 비리는 없었어요? 그 당시 위원장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뽑혔어요? 그 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뽑히고 네. 일반 학교라든가 다른 경우와 어떤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치회가 필요하니까 만들고 너희 들어와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 출발이 우리 몽실학교 안에 공동체성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래 했던 사람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함께 몽실학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청소년들은 잠깐 왔다 가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시작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몇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분담해서 함께 진짜 만들어가는 몽실학교로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청소년 자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또한 몽실학교에는 무슨 자치회가 있다, 무슨 뭐 학교의 규정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시작돼서 그러면 길잡이 교사들과 몽실학교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보자 해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막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회만 있었고 그 안에서 다른 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만 일을 다 하고 있고 딴 친구들은 왔다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도 몽실학교에서 함께 뭔가 하고 싶은데 운영위원회가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라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명이 분담을 하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맨 처음에 취지로 했던 함께 만들어가는 몽실학교를 더 유지시켜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노조라고 해서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몽실학교 안에 행사나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몽실학교의 어떤 공간에 대한 고민, 이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사용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공간 디자인 팀, 그리고 몽실학교 안에 있는 활동들을 기록하고 알리고 우리 안에서 좀 더 소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해줄 홍보팀, 이렇게 세 팀이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중간에 죄송해요. 네. 회장님.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경험해 보시면서 공교육 내에서도 그런 어떤 일종의 자치 학생들의 어떤 모임 이런 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서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실 있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나 이 학교가 본인들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학교 안에 학생 자치나 학교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학교의 주인을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학생 자치라고 이야기하면 학생의 활동이나 행사를 만드는 그 정도이지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은 어른들이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결정권을 네, 가지고 결정권 그런 의미에서 자체가 주인의식 없는 자체가 거죠.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래서 행사를 넘겨주는 것조차도 이제 그 학교 안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는 것 자체에서 저는 이제 공교육 학교도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에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학교도 여기를 보시니까 네. 결국은 아까 대안학교도 말씀 나왔지만 대안학교나 몽실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네.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 학교에서도 지금 몽실학교에서의 어떤 자치의 경험이 갖는 것처럼 조금 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도 되죠. 괜찮겠다. 네. 그런 판단이 드세요? 네. 아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안에 쌓여진 문화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아이들에게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그 기회들을 충분하게 줄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학교 네. 자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 안에 선발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공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진 주체적인 그런 속성들이 나오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저건 어떻게 돼요? 자료에 보니까 외국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교육의 실험을 하는 곳들도 몽실학교에 와서 뭐 방문이랄까 견학이랄까 답사랄까 뭐 이런 경우 뭐 캐나다에서 오고 등등 그런다 그러던데 네. 우리는 보통 외국에 어디가 학교가 좋아 뭐 핀란드가 어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가보는 걸로 관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몽실 학교를 와서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보다 낫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나요? 뭐, 캐나다에서 오셨던 그 대학에 캐나다 주립대학에서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학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대학이랑 비슷한데 대학이랑 비슷하다. 네, 자기네 대학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자원들, 지역의 인프라들과 함께 하고 그 학교 아이들이 지역으로 나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의 자치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훨씬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더 뛰어나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인연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국회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왜 왔었죠? 그 온 취지가? 저희들이 만든 정책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몽실학교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몽실학교 같은 공간이 여러 곳에 네, 몽실학교 같은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나 토론을 일반 학교보다 더 편하게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어때요?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모여서 예를 들어 요새 선거권 연령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뭐 아직 어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그렇게 자유를 주면 아까 너무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 안 된 과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자율성이 주어져서 본인들의 어떤 주도적인 자율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면 정치나 나라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몽실학교에 오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공동체를 운영해 볼 수 있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든 프로젝트도 잘 진행해 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선거권은 없으며 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많이 없으며 이런 문제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권리를 경험해 봤으니까 이 권리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나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일반 학교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어떤 자율성이라는 것이 주는 그러한 공간, 그런 분위기, 아까 문화 그런 것이 정치나 사회나 국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또는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걸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작년에 했던 정책 마켓에서 30개의 정책이 나왔는데요. 예. 그 정책 마켓 자체가 뭐 커다랗게 뭐 18세 선거권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 의회나 이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학교의 급식의 질을 개선해 달라, 뭐 아니면은 학교 앞에다 자전거 통학로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자기 생활에서부터의 그런 고민거리들이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연습부터가 정치하고 생활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거창한 정치 이런 것이 네. 아니더라도 실제로 나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푸느냐 네. 하는 그런 것은 훨씬 더 생기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정책 마켓을 하면서도 단계가 내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바꿔낼까.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예요. 그 주제로 고민해오던 이 프로젝트의 경험들이 사실 정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정책 마켓 하면서. 그런 얘기는 혹시 많이 하나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최근에
뭐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데 야 이게 한국에서 대입 제도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교육부에서 이거를 공공 토론에 붙여보자 지금 이렇게 네. 갔잖아요. 뭐 네. 수능과 정시의 비율을 어떻게 하고 뭐 아까 생기부 얘기했지만 그건 어떻게 가는 게 좋고 등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친구들끼리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대입 제도 문제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관련 토론회도 지금 정책 마켓을 준비했던 그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만 거기서 학교에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자치라든가 이런 토론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합니까? 아니 근데 대입 제도에 대해서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그 아니, 뉴스를 당연히, 접하고 예. 제일 많이 했던 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왜 우리한테는 안 물어봐였어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예. 아이들의 이야기들은 물어보지 않고 어른들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분노했죠. 이거는 우리의 일인데 이렇게 매번 바꾸고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왜 우리 스스로에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물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선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를 일단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입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이 물어보기로 한 것에서 그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네.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서 사실은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계속 그래서 어쨌든 그런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몽실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몽실학교를 경험하면서 내가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교의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슈나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아 이거 문제 있다 혹은 이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대화는 또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몇 달 안으로 우리가 온 국민이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이슈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정의하는 데는 근데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 의식이 있고 또 당사자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는 나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몽실학교에서 지금 이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문제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또는 교사들이 이걸 좀 지원해 보자, 이 토론을 좀 잘 만들어 보자. 혹시 그런 계획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정책 마켓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작년의 정책들을 지금 계속 격주로 모여가고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후보자들에게 지자체 선거나 아니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지금 보낼 예정이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입이나 생기부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 친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몽실학교 안에 교사 그룹이 또 있거든요. 공교육 교사 그룹이 그 더해움을 지원하는 공교육 교사 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서 좀 교사들이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공교육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이제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하고 함께 야 지금 이거를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진 않아요? 제가 일본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정확히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회에 그런 당사자들의 청소년들,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좀 나오고 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본 몽실학교 학생들의 토론이 그야말로 길잡이가 된달까?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네. 그 친구들 지금 학종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3이에요. 고3이고 막 고2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좀 이것만 특화시켜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장이 열려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있는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지원해줄 의지가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가야 될 때가 돼서 한두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앞으로? 몽실 학교가 더 잘 돼가는데,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든 정부 입장에서든 하여간 어떤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 이걸 한번 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몽실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뭐 어디 가게 돼서 소개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학생 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몽실학교 공간에 있으면서 학생 자치는 좀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 자치는 너무 당연하게 그 개념화가 되어 있어서 네.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몽실학교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학생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크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에 가게 되면 몽실학교가 아닌 공간에 가게 되면 학생 자치에 대해서 개념 설파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먼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몽실학교가 학생 자치의 특성화 학교라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가 뭐 교육계 자체가 좀 학생 자치라는 거가 정착이 되고 또 몽실학교는 그 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만인가요? 이런 정도의 어떤 크기, 네. 이런 정도의 실험, 이런 정도의 자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물론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험인가요? 다양한 지역에서 좀 몽실학교를 따라서 자체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익산이나 아니면 김포, 뭐 김포 그게 몇 군데 경기도지만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몽실학교는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온 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생겨서 그거를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모델인데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책이 그 현장의 요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함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쨌든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청소년들의 공간은 늘 뒷전이잖아요. 표가 안 되니까 뒷전이 되기가 쉽고 늘 항상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 아이들은 자기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정책들이 먼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들이나 이러한 요구들에 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정책이 되어서 좀 더 아이들이 행복한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제일 원하는 거이기도 하죠. 몽실학교 재밌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나 이거 이렇게 지내고 나면 나 좀 잘 살 것 같아. 나 좀 근사한 어른이 돼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내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많이 익히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만족감? 자신감? 일단 몽실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막 근사한 삶을 살고 막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계속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도 길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많이 배워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몽실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혹시 거 회장님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닌 것 다른 같아요. 친구들 네. 다 그렇게 네, 대화를 하다 몽실학교라는 보면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몽실학교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금 우리 예준 회장이 얘기한 그런 이 학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삶에서 붙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은 보통 학교를 다니는 경우보다 훨씬 더 그 만족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몽실학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몽실학교에서의 이 실험이 교육에 영향을 주고 학교를 바꿔내고 그 교육이 다시 사회를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주어진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 몽실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몽실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길잡이 교사로서 또 학생으로서 하여간 다양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 교육 전체에 퍼져가야 네. 되는 걸 사실 바라고 내가 좋은 만큼 다른 친구들도 좋아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몽실학교를 얘기했는데 보니까 역시 학교라는 거는 또 교육이라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몽실학교 경험해보니까 라는 것을 한 말씀씩 제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항상 저 이런 거 저부터 시키시네요. 저는 청소년으로서 아직은 몽실학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청년으로서 몽실학교를 경험해 본 걸 생각해 보면 청소년의 다음 단계는 청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몽실학교 안에는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공간에서 교육, 몽실학교 여기서는 좀 넘나듦이지 않을까? 연령을 다 떠나서 아니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계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이나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젝트고 몽실학교 운영이라면 운영이고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교육의 목적 자체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몽실학교 안에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잘 안 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교육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자신 있게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 제 길게 하셔도 좋아요. 저는 진짜로 느끼는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내 욕구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시작부터 스스로여야 되고 그리고 과정 또한 자기가 실패든 성공이든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몽실학교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냥 학생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들은 그냥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같이 소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부딪히고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리고 함께 배우는 거 그다음에 스스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 하고요.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참 교육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결국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글자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자치, 자유, 자기주도,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 중에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셔서 특히 우리 예준 회장님의 입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라든가 또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든가 또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같이 하더라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하여간 좀 다른 교육, 다른 배움, 다른 삶, 다른 사회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세 분을 모셔서 교육이란 장에서 실험해본 그런 실험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몽실학교라는 이런 실험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익숙치 않은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실험들이 저렇게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맛본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토론해 주시고 또 많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시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았었겠어. 그런 걸 너무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대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겠죠. 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조금 특별하게 사셨어요? 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요? 때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학교가 너무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뭐 입시 막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풀고 이게 너무 싫어서 학교에선 자고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학교 나와서 따로 책 읽고 이런 걸로 했었죠. 그래서 항상 만나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정말 5년만 어렸어도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5년만 좀 어려서 몽실하게 경험했어도 이 나이가 됐을 그래, 때 그랬으면 참 좋았겠어요. 네, 정말 좋았겠다. 좀 부럽다라는 얘기 많이. 이제 일어나야지. 아, 자꾸 붙잡고 싶네.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맞췄는데 나는 좀 아쉬워. 천천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일어나죠. 네. 고맙습니다.